여러분, 절대 우유가 칼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뼈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겨우 3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마트 채소 코너에 조용히 놓여있는 이 채소 하나의 칼슘 흡수율은 무려 50%입니다. 우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름은 바로 청경채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뼈 건강, 혈압, 눈 건강, 그리고 암 예방까지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은 항상 건강한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 마음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은 청경채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놀라운 효능을 먼저 알려드리고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꿀조합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당장 만드실 수 있는 닭고기 청경채 볶음 레시피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시작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우유를 챙겨 드시는데 병원에 가면 골밀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시금치는 칼슘이 많다고 해서 열심히 드셨는데 별로 효과를 못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껏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청경채,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중국집 음식에나 들어가는 채소 정도로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청경채는 배추의 한 종류로 중국이 원산지이고 줄기가 초록색이고 잎이 넓적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트 채소 코너에서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채소의 영양학적 가치는 가격과 비교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100g에 단 13kcal밖에 되지 않습니다. 밥 한 공기가 300kcal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청경채는 마음껏 드셔도 살이 찌지 않는 채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아주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과연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청경채가 몸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뼈가 튼튼해집니다. 뼈 건강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유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수십 년간 잘못 알고 있던 상식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칼슘이 많다고 알고 먹는 음식들의 실제 체내 흡수율은 종류마다 크게 다르다고 밝혀졌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겨우 32% 정도입니다. 우유 속에 1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도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은 32mg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68mg은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는 어떨까요? 시금치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버리는 바람에 정작 우리 몸은 칼슘 흡수를 거의 못합니다. 흡수율이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시금치를 열심히 드셨는데도 골다공증이 오신 분들, 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청경채는 다릅니다. 청경채는 옥살산 함량이 100g당 1mg 수준입니다.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청경채에 들어있는 칼슘이 그대로 몸에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흡수율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우유보다 훨씬 높습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뼈로 가는 칼슘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유당 불내증이 있으셔서 우유를 드시면 배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청경채가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또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뼈 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청경채를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도 칼슘 흡수율이 높은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약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는 한번 약해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넘어졌을 때 골절이 생기면 그것이 큰 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고 가족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도 걷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청경채로 뼈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트에서 청경채를 사다가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리시면 됩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100g에 몇백 원이면 됩니다. 우유 한 팩값 값으로 훨씬 더 많은 칼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껴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시잖아요. 값은 저렴하고 효과는 최고인 것, 바로 청경채입니다. 자, 이제 청경채가 몸에 좋은 이유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혈압이 내려갑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 이 부분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청경채 100g에는 칼륨이 약 350mg 들어있습니다. 칼륨이 혈압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쫓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경채에는 페놀 화합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LDL이 혈관벽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는 LDL 수치 관리가 심혈관 질환 예방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경채는 혈압을 낮추고 동시에 혈관까지 보호해주는 일석이조의 채소입니다. 평소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 나트륨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청경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혈압을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한번 오면 절반 이상이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혈압관리, 청경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청경채가 몸에 좋은 이유 세 번째는 바로 눈이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피로하신 분들 많으시죠? 안과에 가면 노안이라고 하고 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약을 드셔도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청경채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눈 건강의 핵심입니다. 먼저 베타카로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뀝니다. 이 비타민 A가 눈의 망막세포를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 눈이 자주 충혈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비타민 A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A를 영양제로 과하게 드시면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틴은 다릅니다. 베타카로틴이 몸에 들어가면 몸에서 비타민 A가 필요한 만큼만 전환됩니다. 과잉 섭취 걱정이 없습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 루테인입니다. 루테인은 눈 영양제에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이죠. 약국에서 판매하는 눈 영양제 한 통에 몇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경채를 꾸준히 드시면 그 성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을 블루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망막을 손상시킵니다. 루테인이 이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드시면서 눈이 침침해지셨다거나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따로 눈 영양제를 챙기시기보다 청경채부터 챙겨두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황반변성이나 백내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이 오면 시야의 중심이 흐려져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워집니다.
손주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부터 청경채로 눈을 지키십시오. 청경채가 몸에 좋은 이유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우리 세대에서 가장 두려운 병이 바로 암입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 식사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청경채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경채를 칼로 썰거나 씹으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이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물질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합니다. 실제로 인간 대장암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청경채 추출물이 암세포 증식을 유의미하게 억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경채를 조리하기 전에 칼로 썰어놓고 5분 정도 그냥 두세요.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청경채 속에서 항암 성분이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5분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썰고 5분 기다리기. 이것만 해도 암 예방 효과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청경채의 4가지 놀라운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뼈가 튼튼해집니다. 칼슘 흡수율이 우유보다 높습니다. 두 번째, 혈압이 내려갑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세 번째, 눈이 건강해집니다.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네 번째,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이 4가지를 100g에 13kcal짜리 채소 하나로 챙길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청경채는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영양 흡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꿀 조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좋은 꿀 조합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청경채와 두부는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경채의 칼슘 흡수율이 높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부 역시 칼슘 흡수율이 높은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두부는 제조 과정에서 간수라고 하는 칼슘 성분이 들어간 응고제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이 자연스럽게 더해져서 뼈 건강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경채와 두부를 함께 드시면 칼슘을 2가지 경로로 동시에 보충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까지 더해지니까 뼈 건강을 위한 영양 조합으로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단백질은 뼈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칼슘만큼 단백질도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이가 약해서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 단백질 섭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청경채 두부 조합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찌개에 같이 넣으셔도 좋고 볶음 요리에 함께 넣으셔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따로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두부와 청경채를 함께 식탁에 올려보세요.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좋은 꿀 조합 두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나 참기름입니다. 이 조합이 눈 건강을 완성시킵니다. 청경채에서 눈 건강을 책임지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베타카로틴처럼 지용성 성분은 기름 없이 그냥 드시면 소장에서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챙겨 드셔도 영양소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반대로 기름과 함께 드시면 소장에서 흡수되는 양이 크게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에 최소 7g 이상의 양질의 지방이 포함될 때 혈중 카로티노이드 농도가 5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5배입니다. 같은 청경채를 드셔도 기름과 함께 드시느냐, 드시지 않느냐에 따라 효과가 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청경채를 물에 데쳐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올리브유나 참기름으로 살짝 볶아 드시거나 무침에 참기름을 두르는 것만으로도 영양 흡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참기름은 고소한 맛까지 더해지니까 청경채 요리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기름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나 닭고기입니다. 청경채에는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음식 속 철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고기나 생선에 들어있는 햄철, 그리고 채소나 콩류에 들어있는 비햄철입니다. 고기 속 철분은 우리 몸이 비교적 잘 흡수합니다. 하지만 채소나 콩류의 철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드셨을 때 철분의 흡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청경채만 드시면 철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육류를 함께 드시면 이 비햄철의 흡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육류의 단백질이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비타민 B1 함량이 높아서 청경채와 함께 드셨을 때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닭고기는 지방 함량이 적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칼로리 고단백 식단이 필요하신 어르신들께 추천드리는 최고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아까 청경채의 칼슘 흡수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칼슘이 흡수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뼈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칼슘이 뼈로 제대로 이동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뼈로 가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칼슘의 길잡이가 비타민 D인 것입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건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경채와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에서 뼈 생성까지 이어지면서 뼈 건강을 완벽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의 풍부한 식이섬유까지 더해지니까 장 건강과 변비 개선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같이 넣으시거나 볶음 요리에 함께 활용하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좋은 꿀조합 다섯 번째는 바로 레몬즙이나 감귤류입니다. 아까 채소의 철분인 비햄철은 흡수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류의 단백질이 없을 때 비햄철 흡수를 도와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철분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몬즙이나 오렌지, 귤 같은 감귤류가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청경채 무침을 하실 때 레몬즙 몇 방울만 더하셔도 철분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청경채 자체에도 비타민C가 100g당 45mg 정도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를 채워주는 양입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더하시면 비타민C 섭취량도 함께 올라가니까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가 자주 걸리시는 분들, 면역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청경채와 레몬즙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경채와 함께 드시면 좋은 꿀조합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부입니다. 뼈 건강을 2배로 완성합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나 참기름입니다. 눈 건강 성분 흡수율을 5배 높입니다. 세 번째, 돼지고기나 닭고기입니다. 철분 흡수율을 높이고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네 번째, 표고버섯입니다.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다섯 번째, 레몬즙이나 감귤류입니다. 철분 흡수와 면역력을 동시에 잡습니다. 매번 다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드실 청경채 요리에 한 가지씩만 더해봐도 충분히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경채의 효능과 꿀조합을 알아봤습니다. 청경채는 대부분의 분들께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 알고 드시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주의하실 점 첫 번째는 바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까 청경채의 칼륨이 혈압 관리에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칼륨이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오히려 조심하셔야 할 성분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칼륨을 많이 드셔도 신장이 알아서 필요한 양만 남기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칼륨 배출 능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속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심장 부정맥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청경채를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경채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시면 칼륨 성분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데친 후에 물은 꼭 버리시고 건져낸 청경채만 드시면 칼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의 정도에 따라 드실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식단을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주의하실 점 두 번째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는 것은 꼭 피하시고 볶거나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청경채를 비롯한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요오드를 이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요오드 흡수가 막히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의학 전문지에 88세 여성이 수개월간 매일 1kg이 넘는 생청경채를 드신 후에 갑상선 기능이 크게 떨어져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엄청난 양의 생청경채를 수개월간 드신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고이트로겐은 열에 약합니다. 청경채를 익혀 드시면 이 성분의 활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으로 대량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시고 볶거나 데쳐서 익혀 드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세 번째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이라는 약 들어보셨나요? 혈전 예방을 위해 드시는 약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굳는 것을 막아주는 혈액 희석제입니다. 그런데 이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청경채는 비타민 K 함량이 굉장히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와파린을 드시는 분이 갑자기 청경채를 많이 드시게 되면 비타민 K가 늘어나면서 와파린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혈전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이 청경채를 아예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많이 먹는 것만 피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어느 정도 드셔도 되는지 미리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경채를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세 분류입니다. 첫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데쳐서 드세요. 두 번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 익혀서 드세요. 세 번째,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 일정한 양을 적당히 드세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청경채는 누구나 마음껏 드셔도 되는 건강한 채소입니다. 단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파트입니다. 오늘 저녁 당장 만드실 수 있는 닭고기 청경채 볶음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경채는 기름과 함께 볶아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삶거나 데치는 것보다 볶음 요리가 영양소 보존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거기에 닭고기까지 더해지니까 철분 흡수, 단백질 보충 두 가지를 한 번에 챙기는 완벽한 레시피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만들어 드셔보세요. 재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살 닭달 300에서 400g, 간장 1큰술, 맛술 1큰술, 없으시면 설탕 반 가락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다진 마늘 1큰술, 청경채 적당량, 대파 약간, 식용유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냉장고에 웬만하면 다 있는 재료들입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닭고기 밑간입니다. 닭다리살에 간장 1큰술, 맛술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서 30분에서 1시간 재워둡니다. 이 과정이 귀찮으시더라도 꼭 지켜주세요. 밑간을 충분히 해줘야 나중에 볶을 때 간이 속까지 잘 배고 고기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파기름 내기입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를 약간 넣어서 파기름을 먼저 냅니다. 파기름이 들어가면 고소한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이 한 단계가 맛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닭고기 굽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불은 중약불로 해주세요. 센 불에 올리면 겉만 타고 속은 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닭껍질 부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팬에 올려주세요. 껍질줄 쪽이 먼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충분히 익혀줍니다. 양쪽이 다 잘 익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볶아줍니다. 닭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2단계에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주세요. 네 번째, 청경채 볶기입니다. 닭고기가 다 익고 나면 칼로 썰어 5분 미리 두었던 청경채를 넣고 센 불에서 숨만 죽을 정도로 후루룩 볶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청경채는 오래 볶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고 식감도 물러져서 맛이 없어집니다. 센 불에서 짧게 숨만 살짝 죽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청경채의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고 영양소도 최대한 보존됩니다. 닭고기의 고소함과 청경채의 아삭함이 어우러진 영양 만점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 칼슘, 베타카로틴, 철분까지 한 접시에 다 담겨있는 요리입니다. 어르신들 드시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이니까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비용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재료비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저렴하고 간단하고 건강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청경채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놓치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경채의 4가지 효능입니다. 첫 번째, 뼈가 튼튼해집니다. 우유보다 칼슘 흡수율이 높습니다. 흡수율이 무려 50%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혈압이 내려갑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페놀 화합물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눈이 건강해집니다. 베타카로틴이 망막을 보호합니다. 루테인이 블루라이트 손상을 막아줍니다. 황반변성,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조리 전에 썰어 5분 두면 항암 성분이 더 활성화됩니다. 청경채 꿀조합 5가지입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이 2배로 좋아집니다. 올리브유나 참기름과 함께 드시면 눈 건강 성분 흡수율이 5배 높아집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올라가고 단백질이 보충됩니다.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레몬즙이나 감귤류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와 면역력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주의하실 분들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데쳐서 드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익혀서 드세요.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닭고기 청경채 볶음 레시피 기억하세요. 밑간 후 중약불로 닭고기 굽기, 파기름 내기, 마지막에 청경채 센 불에서 짧게 볶기,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견디며 자녀들을 키우며 나라를 일으키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본인 건강은 뒤로 미뤄두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청경채 한 가지만 식탁에 올려도 여러분의 뼈, 혈압, 눈, 그리고 암 예방까지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마트에 가시면 청경채 한 봉지 집어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세요.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어르신이 되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가족이나 이웃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면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청경채를 어떻게 드시는지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